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42살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10년 동안 헌신한 남편한테서 제대로 복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통쾌하게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12년 전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30살이었고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됐죠. 남편은 제 대학 선배였어요. 저보다 3살 많았고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정말 작은 회사였죠. 남편은 꿈이 컸어요. 나는 이 회사를 꼭 성공시킬 거야. 한국의 구글을 만들고 싶어. 저는 그 열정에 반했어요. 돈이 없어도 회사가 작아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우리는 1년 사귀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편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남편 회사는 적자였어요. 투자도 못 받고 매출도 거의 없었어요. 여보, 회사 운영비가 부족해. 이번 달 직원 월급 못 줄 것 같아.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 저는 제 적금을 깼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줬어요. 여기. 이걸로 월급 주고 부족하면 말해. 고마워,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남편은 돈이 필요했어요. 여보, 서버 증설해야 해. 3천만 원 필요해. 여보, 신규 직원 뽑아야 해. 당분간 인건비 필요해. 여보, 투자 유치 때까지 버틸 운영비가 필요해. 저는 제 월급을 거의 다 남편 회사에 쏟아부었어요. 적금도 다 깼어요. 펀드도 해지했어요. 심지어 제 친정에서 받은 결혼 자금 5천만 원도 남편 회사에 투자했어요. 3년 동안 제가 남편 회사에 쓴 돈이 2억 원이 넘었어요. 근데 회사는 여전히 적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너 미쳤어? 그렇게 돈 퍼붓고 있어? 남편 회사 망하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남편 믿어. 곧 잘 될 거야. 믿음으로 밥 먹고 살아? 정신 차려. 근데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투자했어요. 4년 차가 됐을 때 드디어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50억 원이었어요. 남편이 기뻐했어요. 여보, 투자 받았어. 50억. 정말? 축하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투자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회사 안정되면 바로 줄게. 근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투자금은 회사 확장하는 데 다 쓰였어요.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옮기고 마케팅도 하고. 5년 차가 됐을 때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여보, 드디어 흑자야. 우리 해냈어. 저도 기뻤어요. 10년 가까이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투자한 돈 돌려받을 수 있어? 응, 곧 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근데 또 안 줬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직원이 100명이 넘었고 매출도 100억 원을 넘었어요. 8년 차가 됐을 때 회사가 코스닥 상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회사 상장한대. 정말? 대박이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초창기에 지원해줘서 여기까지 왔어.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상장 준비하느라.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미안, 여보. 이번 주말에도 회사 가야 해. 그리고 저한테 점점 차갑게 대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바빠. 혼자 먹어. 여보,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시간 없어. 나 회사 일해야 해. 저는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회사 상장 준비하느라 바쁘겠지. 9년 차가 됐을 때 드디어 회사가 상장했어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배로 뛰었어요. 남편은 대박이었어요. 회사 가치가 3천억 원이 넘었고 남편 지분이 40%였으니까 남편 재산이 1,200억 원이 된 거예요. 저는 축하 파티에 갔어요. 남편이 무대에서 소감을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직원 여러분, 투자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남편이 저 얘기도 할 거라고. 근데 안 했어요. 끝까지 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왔어요. 여보, 왜 나 얘기는 안 했어? 내가 초창기에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게 뭐 대수야. 그냥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내가 2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그래봤자 2억이잖아. 지금 회사 가치가 3천억인데 2억이 뭐 대수야. 저는 기가 막혔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2억이 적은 돈이야? 에이, 지나간 일 가지고 그러지 마. 피곤해. 자자.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이혼하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이혼? 응.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우리는 이제 안 맞아. 안 맞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잘 살았잖아.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 성공했어. 회사도 상장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너는 여전히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미안하지만 너는 이제 내 수준이 아니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준? 너가 성공한 게 누구 덕분인데? 내가 10년 동안 뒷바라지하고 돈 대줘서 그런 거잖아. 그래, 고마워. 근데 그건 그때 일이고 이제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지금 나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각자 길을 가는 거지. 각자 길? 10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길게 말하기 싫어. 이혼하자. 위자료는 2억 줄게. 2억? 너 지금 농담해? 뭐? 저거? 그럼 3억 줄게. 그 이상은 안 돼.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3억? 너 재산이 1200억인데 3억? 내 재산은 내가 번 거야. 너한테 줄 이유 없어. 내가 번 거? 내 돈으로 회사 키운 건데? 너 투자한 거 2억이잖아. 그럼 3억 주면 이익 많이 남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나올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자, 이혼 동의서 여기 있어. 서명해.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서명 안 해. 절대로. 왜? 3억도 적어? 그럼 5억 줄게. 그게 최대야. 돈 문제가 아니야. 너 지금 10년을 함께한 나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는 이혼하고 싶어. 너 다른 여자 있지? 남편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있구나. 누구야?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는 끝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아. 이혼해 줄게. 근데 내 조건이 있어. 조건? 뭔데? 회사 지분 절반. 남편이 웃었어요. 뭐? 지분 절반? 너 미쳤어? 안 미쳤어. 그 회사는 내 돈으로 키운 거야. 당연히 내 지분 있어야지. 지분? 너 주식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잖아. 다 내 명의야. 그래도 나는 투자자야. 초창기 투자자. 법적으로 권리 있어. 남편이 비웃었어요. 법적으로? 증거 있어? 계약서라도 있어? 저는 할 말이 막혔어요. 계약서는 없었어요. 부부니까 그냥 믿고 준 거였죠. 계약서 없어도 돼. 나는 10년 동안 뒷바라지 했어.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재산 분할?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근데 내 변호사 누군지 알아? 한국 최고야. 너는 한 푼도 못 받을걸?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헌신하고 투자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성공하자마자 버려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남편 회사에 2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지분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제가 지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투자 증빙 서류가 있으세요? 아니요. 부부니까 그냥 계좌 이체로 줬어요. 계좌 이체 내역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는 10년 동안의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매달 남편한테 수천만 원씩 이체한 내역이 다 있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의뢰인께서 남편 사업을 도왔다는 증거도 필요해요. 증거요? 네.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뭐든지요. 남편이 의뢰인한테 돈 달라고 한 내역이나 고맙다고 한 내역. 저는 핸드폰을 뒤졌어요. 10년 동안의 문자와 카톡이 다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 운영비 3천만 원만 부탁해.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회사가 굴러가. 여보, 투자 유치 때까지만 버티자. 당신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변호사가 웃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의뢰인께서는 남편 회사의 숨은 동업자예요.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바람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의심은 가요. 탐정 고용해서 증거 확보하세요. 그럼 더 유리해집니다. 저는 탐정을 고용했어요. 2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의뢰인님, 남편분이 바람 피우고 있습니다. 여자는 회사 이사예요. 나이는 32살이고요. 사진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사진.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재산 분할 금액은 600억 원이었어요. 남편 재산의 절반이었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미쳤어? 600억을 달라고? 당연하지. 그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내 거? 무슨 근거로? 나는 10년 동안 당신 회사에 투자했어. 초창기 투자자야. 그리고 뒷바라지했어. 법적으로 내 몫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어. 통장 내역, 문자, 카톡 다 있어. 그리고 당신 바람 피운 것도 다 증거 있어. 남편이 잠시 침묵했어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당연하지.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 좋아. 법정에서 보자.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공판에서 저희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10년 동안 피고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총 투자액이 2억 원을 넘고 정신적 지원과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 동업자로서의 투자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재산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의 회사는 피고 혼자 힘으로 성공시킨 것입니다. 원고의 지원은 미미했고 법적 지분도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거 1번. 원고가 피고한테 이체한 통장 내역입니다. 10년 동안 총 2억 1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증거 2번. 피고가 원고한테 보낸 문자와 카톡입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굴러간다. 투자 유치 때까지만 버티자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증거 3번. 피고 회사 초창기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모두 사모님 덕분에 회사가 버텼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가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두 번째 공판에서 남편 회사 초창기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 피고 회사 초창기 상황이 어땠습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월급도 밀리고 사무실 월세도 못 낼 뻔했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사장님 부인이요. 사모님이 매달 돈을 대주셔서 회사가 버텼습니다. 얼마나 자주 도와주셨나요? 거의 매달요. 3년 동안은 거의 사모님 돈으로 회사가 굴러갔습니다. 다른 직원도 비슷하게 증언했어요. 사모님 없었으면 회사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세 번째 공판에서 남편의 불륜 증거가 제시됐어요.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판사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피고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언제부터입니까? 1년 전부터요. 회사 상장 준비하던 시기죠. 네.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넉 달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났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원고는 10년 동안 피고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정신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지원이 없었다면 피고의 회사는 초창기에 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는 불륜을 저질렀고 원고를 배신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 총 420억 원이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만족해? 이렇게까지 해서? 만족? 너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약한 거야. 420억.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 날 버릴 때는 생각 안 했잖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는 혼자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돌아섰어요. 420억 원을 받은 후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었어요. 제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를 키웠어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마케팅도 하고 2년 만에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3년 만에 직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4년 만에 회사를 상장했어요. 상장 첫날 제 재산은 800억 원이 됐어요. 저는 상장 파티에서 소감을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를 배신한 전 남편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뒷바라지만 했을 겁니다. 근데 저를 버려서 제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왔어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전 남편한테서요.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하구나. 미안해. 내가 너를 몰라봤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삭제했어요.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업계 사업가였어요. 저보다 1살 어렸지만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는 저를 존중해 줬어요. 제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 줬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4년 만에 상장까지 하다니. 고마워. 그리고 당신 전 남편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버려. 저는 웃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무슨 뜻이야? 그 사람이 날 버리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뒷바라지만 했을 거야. 근데 날 버려서 내가 깨어났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지. 역시 당신은 강해. 우리는 1년 후에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생각했어요. 전 남편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 그리고 너보다 더 성공했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뉴스를 봤어요. 전 남편 회사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뉴스였어요. 주가도 반토막 났고요. 기사를 읽어보니 경영 실패 때문이었어요. 잘못된 투자 결정, 내부 갈등. 저는 피식 웃었어요. 역시 너 혼자서는 안 되나 봐. 나 같은 사람이 뒤에서 받쳐줘야 했는데. 한 달 후 전 남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도와줘. 회사가 어려워. 투자 좀 해줄 수 없어? 저는 차단했어요. 1년 후 전 남편 회사가 상장 폐지됐어요. 경영 악화 때문이었죠. 뉴스에서 봤어요. 전 남편이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고. 저는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2년 후 우연히 거리에서 전 남편을 봤어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늙어 보이기도 하고. 그는 저를 봤어요. 오랜만이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잘 지내는 것 같네. 축하해. 너 회사 정말 잘 되더라. 고마워. 나는 망했어. 회사도 망하고 재산도 다 날리고. 그래? 그 여자도 날 떠났어. 돈 없으니까 차버리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한 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알아? 너가 날 버렸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10년을 헌신했는데 하루아침에 버려졌으니까. 미안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 됐어. 너가 날 버려줘서. 덕분에 나는 깨어났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너는 정말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너가 내 능력을 다 빨아먹고 있었을 뿐이지. 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저는 웃었어요. 다시 시작? 너 미쳤어? 나는 이제 새 남편도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 같은 사람한테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그건 내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새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오늘 전 남편 만났어. 정말? 어떻게 됐어? 완전히 망해 있더라. 회사도 망하고 재산도 날리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 응. 자업자득이잖아. 그리고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했어. 그게 최고의 복수야. 남편이 웃었어요. 맞아.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지. 그리고 당신 같은 좋은 사람 만난 것도. 나도 당신 같은 강한 여자 만나서 행복해. 우리는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1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했다. 2억 원 넘게 투자하고 헌신했다. 근데 남편은 성공하자마자 날 버렸다. 이제 내가 필요 없어라고 했다. 나는 법적으로 싸웠다. 그리고 회사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420억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내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 남편보다 더 성공했다. 전 남편은 망했다. 회사도 재산도 인생도. 나는 이제 행복하다. 새 남편과 함께 내 회사와 함께. 이게 진짜 복수다.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사는 거. 전 남편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됐어.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10년 전 저는 남편 뒷바라지만 하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장 기업 CEO예요. 재산도 800억 원이 넘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전 남편이 저를 버려준 덕분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저를 버려서 제가 깨어났으니까요. 3년 후 제 회사는 더 커졌어요. 직원이 300명이 넘었고 매출도 10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저는 이제 업계에서 유명한 사업가가 됐어요. 방송에도 나가고 강연도 하고 책도 냈어요.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표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혼하고 제 사업 시작했어요. 대표님, 저도 남편 뒷바라치하다가 버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이 보여요. 저는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 전 남편 회사 직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전 남편분이 요즘 정말 힘들어 하세요. 회사 망하고 재산 날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신대요. 그래요? 그리고 대표님 얘기를 맨날 하세요. 본인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대표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대표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집에 돌아와서 새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강연 어땠어?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더라. 당연하지. 당신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니까. 고마워. 당신은 정말 강해. 그리고 멋있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